안녕하세요. 수학생각의 기술 저자 박종화입니다. 오늘 수학생각의 기술 마지막 편 미지의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예술작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애셔라는 판화가의 폭포라는 석판화 작품입니다. 폭포에서 물이 떨어져서 내려와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흘러내려가서 다시 폭포에서 물이 떨어져 내려오죠. 이런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러한 예술작품에서는 이런 게 가능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진 같은 걸 본다든지 많은 것을 볼 때는 2차원이 우리 머릿속에 3차원으로 재구성되는 거죠. 사진은 2차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사진을 3차원으로 보죠. 그런 것들은 2차원이 3차원으로 재구성되는 건데 2차원하고 3차원은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1대1 대응이 아닌 것을 1대1로 대응시키다 보면은 실제로 많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폭포라는 작품은 페노즈라는 수학자가 제시한 지금 보이시는 불가능한 삼각막대를 많은 영감을 받아서 애셔가 만든 겁니다. 옆에 보시는 불가능한 계단 같은 것도 실제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데 뭔가 그림으로는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것들은 왠지 수학에서 메비우스의 띠 기억나세요? 네. 메비우스의 띠를 연상시키죠. 애셔의 또 하나의 작품을 보면은 오른손이 왼손을 그리고 왼손이 오른손을 그려주는 이런 재미있는 작품이 있어요. 이러한 재미있는 작품도 사실 메비우스의 띠를 생각나게 하고요. 오른손이 왼손을 그려서 왼손이 오른손을 그려준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이상한 알지 못하겠는 뭔가 미지의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이랬을 때요. 어떤 교수님이 다음 주 시험 보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학생들이 언제 봐요? 막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없는 날 불시에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 철저하게 하세요.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6일 중에 가령 하루 시험을 본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금요일까지 시험을 안 봤다 그러면 토요일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토요일날 시험을 보는 것은 금요일까지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깜짝 시험이 될 수 없죠. 그렇죠?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토요일날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토요일은 확실히 시험 볼 수 없는 날이 되는데 이제 또 월, 화, 수, 목, 금이 남았는데 토요일날 시험을 볼 수 없는 날이 되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시험을 안 봤다 그러면 금요일날 시험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금요일날도 시험을 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금요일까지 지워진 다음에 생각해보면은 수요일까지 시험을 안 봤다 그러면은 목요일날 시험 본다는 걸 수요일날 알 수가 있죠.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날도 시험 볼 수 없죠. 그리고 만약에 목요일날까지 시험을 볼 수 없다 그러면은 월, 화, 수염 안 봤을 때 수요일날 시험 본다는 거니까 수요일도 지워지고 화요일도 지워지고 그렇게 보면 월요일도 지워지고 시험 볼 수 있는 날이 아무 날도 없네요.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학생들은 와 막 그러면서 막 박수 쳤고요. 교수님은 씩 웃으면서 그냥 나가셨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언젠가 시험 받겠죠. 지금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것을 명쾌하게 좀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잘 설명이 잘 안 되죠. 이게 명쾌하게 잘 설명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뭐 잘할 수 있어 뭐 얘기하는데 뭐 잘 들어도 이해도 잘 안 되고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러독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패러독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미지의 것들을 한편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거, 파악할 수 없는 것들도 좀 있구나. 이런 것을 약간 인정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패러독스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생각 실험, 봉투 바꾸기. 나와 내 동생은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했다. 할아버지는 세뱃돈으로 2개의 봉투를 우리에게 주시더니 하나씩 나눠 가지라고 하셨다. 할아버지께서는 재미로 2개의 봉투 중 하나에는 다른 봉투에 2배의 액수를 넣었다고 말씀하셨다. 나와 동생은 둘 다 어떤 봉투에 더 많은 돈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하나씩 집었다. 나는 혼자서 봉투를 살짝 봤다. 1만 원이 들어있었다. 당신은 봉투를 바꾸겠는가? 할아버지가 봉투를 주셨어요. 10,000원짜리가 있는 봉투를 주시면서 또 하나의 봉투는 얼마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봉투. 그리고 이 봉투 둘 중 하나보다 2배의 더 많은 돈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만 하시고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 딱 받으니까 하나 딱 보니까 10,000원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받은 게 10,000원 있으면 내가 보지 못한 봉투에는 5,000원이 있던지 20,000원이 있겠죠. 맞나요? 네. 그럼 여러분 바꾸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바꾸는 게 유리한 게 전혀 없을까요? 때로는 손해일까요? 기대값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확률의 기대값을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1의 확률로 내가 본 10,000원짜리 봉투 말고 다른 봉투에 5,000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20,000원이 있을 수도 있는 확률이 2분의 1이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5,000원 곱하기 2분의 1, 20,000원 곱하기 2분의 1을 해보면요. 기대값이 12,500원이 나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10,000원보다 더 크죠. 기대값이 더 크면 확률이 더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높은 거니까 바꾸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으세요? 실제 정말 그런 것 같으세요? 진짜 그렇다고 생각이 드시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의 입장. 나도 본 것처럼 동생도 봤을 거잖아요. 동생도 봤는데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죠. 동생이 딱 봤을 때 5,000원인 경우, 20,000원인 경우 이 두 가지가 있겠죠. 5,000원인 경우 생각해 보시면요. 동생이 딱 봤을 때 반대편에 내 거를 이 동생이 예상하는 게 2,500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하겠죠. 2,500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하니까 이 경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률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은 5,000원인 경우 동생을 바꿨을 때 6,250원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생이 20,000원을 갖고 있었을 때라도 이 동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10,000원을 갖고 있든지 40,000원을 갖고 있든지 이렇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값이 25,000원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동생의 입장에서도 바꾸는 게 유리하죠. 동생도 유리하고 저도 유리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의 상황에서 이런 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은 일들이 경험하는 것들 중에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들도 참 많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의 현명한 지혜를 판가름하는 것 같아요. 불확실한 게 많고 뭔가 애매모호한 게 참 많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확실하고 명쾌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일정 부분 굉장히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것, 미지의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내가 잘 피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한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거든요. 감사합니다.